원장님한테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뭐 그런 거 좀 가르쳐달라. 불법 시술을 제안받은 적이 있냐고? 있지. 있다고요? 있어. 진짜 있어. 근데 그분이 서울대나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약간 좀 무섭더라고. 해코지 할까봐. 진짜 뚝딱 시술을 해줬고, 그러니까 본인들 집이잖아. 여러 명이 누워서 그냥 시술을 막 받았다는 거야. 방은? 의사한테, 그렇지. 약은? 약사한테. 그렇지. 그게 딱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약국도 병원이었고 병원도 병원이었어. 원장님 응.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컨텐츠 할 거 뭐 얘기할지 정리하는 중이야. 오늘 뭐 찍지? 시술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시술 채널이니까 많이 해야지 다. 뭐 그거 봤거든요. 태국 여성인가 필리핀 여성이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한 3, 4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거 못 봤는데? 근데 더 좀 충격적인 게 제자가 6명이랑 수강생 같은데 시술한 사람이 일반인이야? 의사 아닌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을 하고 수강생 6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이,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그 사람한테 시술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 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야, 그것도 웃기지 않냐? 좀 싸니까 거기서 막 한 거예요. 쌀 수가 없는 게 이게 병원에만 납품되는 의약품인데 어떻게 그거를 공급받았지? 유사품! 그들만의 제품 있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리고 좀 말도 안 돼! 아무리 도제식이라고 해도 면허증 갖고 있는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인 거지만 무면허 필리핀 사람 말이 안 돼요. 타국에서 오신 분이 타국에서 수강생까지 와 능력자신데?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야 개콘보다 더 재밌네. 말이 안 된다. 사실 나도 환자를 보면서 환자들이 원장님 옛날에 미용실에서 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직 있어.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옛날엔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뚝딱 시술을 해줬고 미용실 옆에 방에 그러니까 본인들 집이잖아. 여러 명이 누워서 그냥 시술을 막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옛날에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의약 분업 되기 전에 약 처방해주고 이거 먹으면 다 나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제거 수술을 의사 선생님들이 몇십 년 지나서 아직까지도 하잖아.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형 제거 수술 하신 분들 이 아래 그리고 이런데 재료를 알 수 없는 그런 실리콘들이나 볼륨아이저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나도 본 적이 있어. 저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구두방에서 성형수술했다 뭐 약간 이런 거 개그 소재인 줄 알고. 아니야. 옛날에 진짜로 그랬었던 시대가 있어. 지금 의약 분업이니까 처방은? 의사한테, 그렇지. 약은? 약사한테. 그렇지. 그게 딱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약국도 병원이었고 병원도 병원이었어.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타국에서 외국인이 와서 불법 시술하면서 수강생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원장님한테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뭐 그런 거 좀 가르쳐달라. 불법 시술을 제안받은 적이 있냐고? 있지. 있다고요? 있어. 진짜 있어. 지난번에 너 나랑 저녁 먹으면서 난 기억나는데? 그걸 까먹고 취해 있었네. 그때 얘기했었고 그때도 너 비슷하게 나한테 물어봤었어. 원장님 혹시 네가 어떤 주제거리 이런 것들 우리 얘기하다가 불법 시술을 제안받은 적 있냐고 너 물어본 적 있어 나한테. 기억나지? 널스. 그 썰 한번 풀어주세요. 구독자님들한테. 널스의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널스의 유혹 8년 전쯤에 갑자기 남자였어. 남자고 나이가 나랑 좀 비슷한 분이었고 이제 진료를 보러 왔다고는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료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 나는 현재력, 과거력, 사회력 물어보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이었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 원장님 저는 환자를 오래 봤고 그리고 손재주도 좋아요. 본인 가족이 뭐 아이가 몇 명 있고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로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술을 좀 배우고 뭔 싶다고 소리지? 그랬어, 나한테. 그 완전 불법 아닌가요? 그렇지 아직까지는 불법이지. 간호사신데 의사 면허증 있으시냐 그랬더니 없으시다 그러는데 그런 불법적인 건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그런 손재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지방 분이셨는데 지방에 가서 시술을 할 수 뭐였지? 있을 만한 뭔 세팅이 마련돼 소리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긴 했어. 어떤 거 배우시고 싶냐라고 했더니 필러 특히 이마, 팔자, 입술 필러 배우고 싶고 보톡스는 어느 부위에 몇 유닛을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배우고 시술을 본인한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나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약간 좀 무섭더라고. 해코지 할까봐. 또 며칠 동안 퇴근할 때 좀 주위를 살피면서 퇴근하긴 했어. 저 갑자기 원장님 머리 뒤에다가 연탄 던져 어때? 팍! 파이라는 최민식처럼.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진 않았지만 그런 제안을 받고 수강생이 좀 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안 된다. 그 원장님 의사 후배들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있지. 지금 개업을 하려고 했었던 우리 후배들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연락 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도제식이고 어깨 넘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세밀하게 1대1로 사실은 배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스승은 할 때 꽃다발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자분들이 갖다 주시긴 하는데 아직 우리 동생들은 그런 적이 없네. 갖고 와라. 그렇게 원장님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다른 데 가서도 막 그런 부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 원장님들은 절대 본인한테 해가 되거나 불법적인 것들은 당연히 안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분들이고 또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아직도 아마 못 배우고 그냥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환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의 시술을 어디서 불법으로 받았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나는 본 적 없어. 본인 얼굴이잖아. 본인 몸이고. 그 전편에 얘기했던 선풍기 선풍기 아줌마도 아줌마. 불법 시술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지. 불법 시술의 피해자일 것 같고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현존하는 필러나 보톡스나 그런 장비와 의약품으로는 사실은 얼굴이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렇게까지 되게끔 놔두는 원장님들도 사실은 당연히 없지. 그 모든 원망과 그런 부메랑이 본인한테 날라오는 거를 우린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환자 한 분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원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같이 통감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또 풀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숙제 받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지. 원장님은 그래도 아무래도 상담까지 다 하시니까 그렇지. 환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챙겨주시긴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처럼 혼자서 하는 병원 그리고 한두 명이 같이 하시는 병원에서는 시술한 환자 이름 그리고 얼굴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기억에 날 수밖에 없어. 시술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퇴원하실 때까지 일단 봐드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못 봤으면 실장님한테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분 잘 가셨어? 그분 기분 좋게 잘 가셨어? 라고 꼭 물어봐. 잘 가셨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시술한 거에 대해서 밤에 이렇게 나열되듯이 이제 머릿속에 쭉 이제 지나가거든. 그러면서 이분 괜찮은가 하고서 하나씩 좀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그리고 다음날 오더라도 실장님이랑 환자 연락 온 데 없었어? 환자 괜찮으시대? 카톡 온 거 없었어? 라는 거를 가장 먼저 물어보면서 사실 하루를 시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한테 조금 더 올인을 하고 불법적인 시술은 당연히 할 수 없을 뿐더러 시술한 거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시술을 당연히 한 거에 대해서도 팔로우업을 하고 다시 물어보고 재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할 수밖에 없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와. 여기는 원장님이 상담하시네. 나 깜짝 놀래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래서 그러면 원장이 상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근데 굉장히 좀 놀랍지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물어봐. 그러면 실장이 상담하고 바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병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난 큰 병원에 있어 본 적도 없긴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담동에는 한 명이서 1인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으시거든. 청담동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도 1인으로 하는 병원은 환자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원장님과의 1대1 그런 관계가 좀 성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를 더 잘 케어하고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지. 벌크로 사면 좀 더 싸잖아요. 그렇지. 벌크로 사면 훨씬 더 싸니까. 나같이 크게는 못하고 작게 하면은 벌크로 살 수 있는 이점이 사실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5% 10% 정도 1, 2만 원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근데 그 정도의 가격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적인 면이 더 중요하고 가격적인 면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원장이 나를 아는지 상담한 나의 얼굴을 아는지 그리고 시술 후에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때 나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시술해준 원장이 계속해서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그렇지 않겠어? 내가 어떤 시술을 받는데 나를 시술해준 원장이 나를 알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나는 굉장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직위 선생님들, 페이닥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최종 목표는 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나의 병원이 있는 거고, 나의 병원이 있음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거는 내 환자라는 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내 환자라고 하는 건 나의 자부심이고, 그리고 1대1로 만드는 환자들과의 관계가 나의 보물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심한 거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아는 원장이 있는 그런 병원에 가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를 아는 원장이 1대1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했는데 나한테 불법 시술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시술을 하려고 하진 않겠지 사실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진료를 하게 돼 있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뿌띠라는 게 작은 성형이라는 뜻이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1mm, 1cm의 그런 주름이나 파임을 같이 봐주고 고민해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어떠한 필러를 싫어하는지, 콜라겐 부스터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사실은 끄집어낼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분이 왜 그걸 싫어하는지 내가 설득당할 수도 있고, 이런 설전을 벌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리고 펴주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시술을 마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1대1의 인간관계와 그런 라뽀가 형성되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와의 라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 얼마면 되는데. 그 목 뒤에 평평 사막이 이거 없애주신다는 게 2년이 지났어요. 그거 어떻게 빼냐면 실로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문고리에 해놓고 엄마가 왜 하고 딱 그럴 때 팍 떨어져. 아, 제가 원래 헬스장에 좀 대시 받거든요. 뭔 대시를 받아. 평평 사막이 때문에 좀 약간 대시가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요. 백지영 대시 아니에요. 야, 우리의 라뽀를 아직 편평 사막에 견줘서 얘기한다는 건 난 진짜 나 섭섭해. 아까 어떤 환자 봤는데 우리 진짜 오늘 만나서 너무 다시 되게 반가웠는데,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원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시겠냐. 뭐라 대답했을 것 같아? 넌 날 알잖아. 야구 선수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김찬호? 아, 좀 그만해라 그런 거 좀. 그래서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의사를 다시 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내가 출근하고 그럴 때 내가 의사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 환자분들을 맨날 볼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근데 원장님 근데 의사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원장님 원래 딜러. 그렇지. 나도 늘 나를 돌이켜 볼 때 자동차 딜러를 하면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판매왕 됐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얘기를 했는데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원장님은 환자를 대하고 저를 지금 8년째 대하시는데, 원장님한테는 이 얘기하면 또 자뻑이라 그럴 수도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는 신뢰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나 그냥 들은 얘기만 한 거야. 아니면 우리 그 환자 여기 우리 초대할 수도 있어. 근데 의학적 정보가 아닌 얘기했는데 재밌는데? 나 이런 거 좀 제발, 이런 거 좀 많이 좀 해줘 우리 현 PD. 의학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컨텐츠도 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썰이 되고 재미가 되고 하는 컨텐츠들도 가끔 마련해서 올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같이 조금 더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가끔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그러면 또 의학 정보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